일단 관리사 시험은 원래는 경년 2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이었고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주는 처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이제 전문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체계가 틀려요.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으로 규정돼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시행으로 이제 법제화가 된 상태고요. 매년 1회 시행하면서 추가로 뭐 더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다는 법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도 가능하긴 한데 뭐 1년에 2번 치려면 아무래도 사회복공단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처럼 1년에 한 번으로 정착되는 분위기고, 일단 보통 시험은 매년 4에서 5월 정도, 4월 말 정도에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그해 9월 말 정도에 2차 실기 시험을 치는 걸로 일단 틀은 잡혀져 있고, 다른 타 시험과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차이 증 나는 시기가 한 12월 달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필기 시험은 시험 과목이 총 5개 과목,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목 면제. 그래서 소방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기술사분들 한 과목씩 면제 받으시는 분들 4개 과목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과목 치시는 분들은 4월 말 시험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오전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 동안 125문항을 시험 치시게 될 거고, 과목 면제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모입니다. 강의실이 따로 모여져서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그래서 이제 100문제 이제 풀이를 하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125문항에 125분 시험을 이제 치시게 될 겁니다. 뭐 2차 실기는 2차 실기 OT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시험 치는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차 필기는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 1과목이 소방안전관리로 및 화재 역학이라는 과목이고, 현재 지금 그 큐넷, 그러니까 사회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서 관리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시험 과목명 요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소, 소화, 예방관리, 그리고 건축물의 소방안전 기준, 요게 이제 사실 건축법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건축 관련 법규, 그리고 인원 수용호 피난계획 원칙, 그리고 화재 역학이라고 해서 화재 성상, 화재 하중, 뭐 열 전달, 연수 속도. 그래서 지금 이 화재 역학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 기술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를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2차 실기 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화재 역학 관련된 부분들이 첫째 1차 필기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통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 1과목 시험이 예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와요. 보통 기사시험에서는 이게 소방 원론학과 유사한 개념인데, 기사시험에서는 원론학이 참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제 1과목 나오는 안전관 화재 역학 파트에서 역학 파트가 거의 기술사 수준의 문제들이 사실은 출제가 되는 건데, 다만 이 사지선다형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예상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 전체라는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2차 시기 때 나올 게 아니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이만 출제가 될 거고요. 제 2과목은 소방수리학, 그리고 소방약재화학, 소방전기 파트입니다. 소방수리학에서 이제 유체학 관련된 내용들 하고, 그리고 약재들, 소화약재들, 물하고 뭐 CO2의 특성들 문제 보시게 될 거고, 소방전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5문항인데요. 보통 매회 나오는 거 보면 소방전기가 10문항, 소방약재화학이 5문항, 수리학이 10문항, 이렇게 이제 수준을 좀 보시면 되고, 작게 나올 때 약재화학이 그래도 한 4문항, 5문항 꼭 나오거든요. 소방전기가 보통 9문항,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수리학이 10문항, 11문항,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요거 근사치로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 치시게 되면 과거 기출까지 보게 되면 16회까지 보시게 되면 약재학 문제가 거의 좀 쉽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전기 관련된 문제와 소방수리학 관련된 문제 중에서 반 이상의 문제는 기사보다 좀 더 쉬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수리학 계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공식 이해 문제도 나오겠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기사에 나오는 유체학 문제, 소방 기사 시험에 나오는 전기 회로 문제보다 관리사 시험의 수리학 소방 전기 회로가 조금 더 쉽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출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상외로 요 과목 점수가 20개 가까운 점수까지 나오신 분이 많아요. 25개 문제 중에서. 이걸 과락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치고 나오신 분들, 합격하신 분 보면 전부 다 이 수리학 2과목 점수가 예상외로 15개, 20개 정도의 점수가 다 나옵니다. 25개 중에서 맞추시는 수가. 너무 그렇게 또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실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작할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방관계 복규가 제 3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관리사 시험에서는 5개 법이죠. 5분법, 그래서 소방기본법, 공사법, 설치유지법, 이제 지금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 설치유지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법, 이렇게 5개까지 법이고요. 총 25문항 중에서 일단 최대한 골고루 보통 5문항씩 출제를 하려고 하는 취중인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설치유지법이라든지 뭐 기본법,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한 6, 7문항 정도씩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문항들이 한 5문항에서 4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법은 일단 또 복규 수업을 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법하고 해당 법 시행령, 해당 법 시행규칙까지 3개 문서 내용이 일단 시험에 나오게 되고, 총 공부하시는 게 15개 문서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법규는 공부하실 때 예상외로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요. 법규도. 왜냐면 이제 기사 법규 때처럼 정말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내는 게 아니라 잘 보지 않는 문항들을 보통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 시험에서 법규 준비는 정말로 원문 수업을 하셔야 돼요. 기사 시험 준비하실 때 법규 수업은 사실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 그러니까 요점 정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사문 공부하실 때에는 법규 때 원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법도 쫙 정독하셔야 되고, 시행령도 정독하시고, 시행규칙도 정독을 하시면서 중요한 걸 체크해 가시는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걸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2차 실기, 점검실무 넘어가셔야지 조금 더 요점 정리, 요약 정리해서 암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필기하실 때 법규 과목을 예상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2차 실기를 합격하실 분들은 요거 점수가 높게 나와요, 이 과목이.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만큼 1차 때부터 요 법규 과목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방에서 가장 기초는 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소방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소방 자격증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소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하셔야 될 게 연소나 소화 같은 원론학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법규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필기 때부터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과목입니다. 4과목은 사실은 2차 실기 때 나오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들보다 이 위험물 파트 과목만큼은 과락 넘기는 정도, 25문항 중에서 10문항까지가 과락이니까 40점이니까 보통 한 맞추시는 점수 때 12문제, 13문제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목표 점수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위험물 성상해라고 해서 이제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일단은 종류하고 뭐 특징, 성상, 화학 반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은 절반 문제, 그러니까 보통 12문제, 13문제 혹은 13문제,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의. 그럼 두 번째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8가지, 그리고 취급소 4가지, 그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어요. 시설 설비 기준. 그리고 이제 위험물 처장 취급할 때 운반 기준이라든지 여기 설치되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설치 기준들이 일단 12문항, 13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문항 중에 거의 반반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중에서 12문제, 13문제가 나올 때 6, 7문제 정도는 정말로 기본으로 나와요. 많이 자주 보던 문제들. 매회 출제합니다, 보통. 그리고 시설 기준에서도 12, 13문항 중에서 6문항, 절반 정도 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보는 것들을 출제시켜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16회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12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뭐 너무 전체적으로 암기를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기능장 취득하셔가지고 과목 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기능장 공부를 하면 이걸 다 하게 되니까 충분히 높은 점수 받으실 건데, 면제 과목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너무 집중도 있게 높게 공부하실, 시간 투자하실 과목은 아닙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요건 50점 점수 나와요. 목표 점수가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네, 그래서 50점 정도 목표로 잡고 공부하실 과목이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 5과목이 이제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인데, 사실 이 과목이 화재안전기준 수업입니다. 소화기부터 해서 마지막에 도로터널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 임시소방시설까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까지도 나와요. 구조원리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화재안전기준 해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설비별로 필요한 설치 기준들을 묻는 문제가 주입니다. 주. 근데 가끔 이 문항 중에서 이 25문제를 다 못 맞추세요. 암기를 다 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25문항 중에서 4, 5문항은 어떤 문제가 나면 실무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필기시험 문제 나와요. 25문제 중에서. 그 4-5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만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화전제 기준을 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전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20문항 정도의 점수대는 보통 나오거든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근데 예상외로 요것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15문항 이상 정도는 무조건 맞추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도 20문항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원리 과목도. 왜냐면 실무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총 5과목, 그래서 25문항씩 125문항을 시험 치게 될 거고요. 2차 시험 과목은 2차 실기 OT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합격 여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뭐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평균 그러니까 매과목 40점 이상 과락이라고 하죠. 25문항 중에서 10문항 이상은 맞추셔야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이제 125문항 중에서 이제 75문항 이상, 125문항이 60점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맞추셔야 되고, 과목별이 10개 이상, 그리고 전체 개수로 75개 이상을 맞추셔야지 합격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이제 그냥 뭐 5명이 채점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채점위원 5명의 점수에서 뭐 최고 채점을 빼는데, 요건 2차 때 OT 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 시작하실 때부터 사실은 목표 점수를 잡고 공부하신 게 조금 더 아마 부담이 덜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OT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총 5과목 중에서 제 1과목 소방안전관리로 및 화재역학 과목은 25문항 중에 20문항 이상이 목표가 아니라 15문항 이상이 목표입니다. 보통 합격하신 건들도 요 점수대 들이세요. 20문항 이상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화재역학 파트에서 소방기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교재 내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다 못 봅니다. 이 화재역학 파트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소방기술사 소속도 막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니란 얘기죠. 2차 실기 때 이 화재역학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관리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목표 15개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채점위원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100점 만점 중에서 50에서 60점대는 정말 쉬운 기본을 내요. 그 다음에 20점대가 조금 어려운 문제, 나머지 20점대는 정말로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점수대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5문항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60점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실 때. 그럼 소방수리학하고 약재화학 소방전기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5문항,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 5문항 이상, 5문항 이상 그래 놓고 마지막 약재화학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15문항 이상을 또 목표 점수로 맞추셔서 60점 이상을 맞추시는 거죠. 소방관계 법규도 사실은 이제 20개 이상 맞추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그 2차 시험, 점검 실무 시험을 대비해서는 법규를 좀 정독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계 법규가 15개가 아니라 원래는 20개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보면 조금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 읽다가 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합격권이 이제 15개, 60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위험물 상상 및 시설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10개가 활약입니다. 10개가 활약. 근데 10개 하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10문항이 되도록 아마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하시면 10문항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남은 2-3문항 정도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뭐 좀 더 보시는 것도 있고, 혹은 남은 15문항을 찍어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2문항, 13문항 정도로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목표 점수가 60점 조금 안 되거든요. 여기 60점 목표인데, 그죠? 그래서 마지막 채우는 게 사실은 이제 구조원리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문제 정도는 실제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20문제 정도는 화전제 기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화전제 기준이 관리사의 가장 기본이고, 관리사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화전제 기준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과목 점수가 20개 정도의 목표 점수로 나오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합격하실 때 보면 80점, 90점 받으시면 없어요. 관리사 시험은. 보통 점수대가 60에서 70점 사이대입니다. 합격하신,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점수대로 보통 합격을 많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뭐 내년 돼서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이런 거 진행하시겠지만, 그때 문제 풀어보실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는 맞출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돼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리사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 확실한 이해, 그리고 암기, 그리고 속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사시험은
80문항, 뭐 4과목 친다고 할 때 한 과목당 20문항, 80문항 해서 120분. 그래서 한 문항당 1분 30초의 시간이지만 관리사 1차 필기시험은 125문항에 125분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을 처음 치신 분들 같은 경우 시험장 나오시고 나서 시간 부족해서 몇 문제 못 풀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마치 토익 문제처럼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문도 기사 때보다 훨씬 더 길고 지문들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해서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속독이 좀 필요한 시험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 문제를 읽었을 때 답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읽고 나서 보기까지 읽었는데 다시 문제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관리사 시험은. 한 번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알고 보기 하나 읽었을 때 요게 맞고 틀리고 맞고 그 개념을 정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한 번에 알려면 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수하지 않고 이제 아는 문제 먼저 답안지에 체크를 하고 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뭐 하는 것도 필요 넘기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관리사 시험은 2차 시험도 특히 더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뒤에 가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미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시험 치신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시험 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쉬고 두 번째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쫙 되는데 처음 시험 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실 게 일단은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일단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여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험장 가셨을 때 시험지를 딱 받으면 제일 처음 제1과목 그래서 25문항이 있고 제2과목 있고 26번부터 50번까지 25문항이 있고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 풀이하는 순서를 조금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부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1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과목인데 1과목을 일단은 먼저 아는 문제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좀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사에서 공부하시는 역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건 과감하게 일단 넘어갈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먼저 시험지에다가 답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2과목을 딱 보시게 되면 2과목이 26번부터 50번까지가 이제 소방 수리학하고 약재하고 소방 전기가 묶어져서 나오는데 보통은 26번부터 해서 한 37번까지 그때까지가 수리학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이후에 4-5문제가 약재화학 문제 마지막 10문제가 소방 전기만 쫙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왜냐면 붙잡으면 풀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사보다 조금 더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리학이나 전기가. 수리학이 전기가 좀 쉽다 보니까 요걸 붙잡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풀다 보면은 시간이 막 가요. 그럼 요거 25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16개, 17개에서 20 가까운 점수가 나와요. 근데 정작 뒤에 풀려고 하는 뒷과목 복귀 문제 풀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과목 돼가지고 구조 및 원리 과목을 정말 화재안전 기준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들어갔는데 마지막 시간 부족해가지고 막 찍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뒤에 가서 조금 과락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매회 OT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먼저 2과목 말고 계산 문제 말고 일단은 글로 돼 있는 3과목 법규에서 또 마찬가지로 아는 문제 먼저 읽다 보면 아는 문제 딱 나와요. 먼저 시험지에다가 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4과목 위험물 성산 전부 다 암기 과목이니까 4과목에서 아는 문제도 체크하고 마지막 5과목 조금 느슨하게 여유롭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2과목 소방 수리학 문제하고 쭉 푸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아는 문제들만 이렇게 체크를 2과목을 마지막에 하고 나서 시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체크하시게 되면 보통은 한 절반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아는 문제를 다 체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공부하신 분들이 50점대 점수는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도록 내거든요. 출제위원들이. 그럼 100점 중에서 50점대의 점수대는 분명히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럼 남은 50점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가 준비가 잘 되시신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이고 공부 준비를 좀 덜 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마인드 컨트롤 싸움이기도 하고, 당황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만약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그때가 이제 30분 이내로 보셔야 됩니다. 요걸 한 과목 쫙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이 30분 4시간만 남은 상태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먼저 OMR 답안지에다가 마킹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또 시험장 가서 OMR 또 체크한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순서대로 빈 문제들, 체크 안 하는 문제들, OMR 마크할 때 비어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푸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시 볼 시간 없거든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보고 둘 중에 하나 같으면 그냥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찍고 OMR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이제 충분히 남았다는 얘기가 이제 30분 이상, 또 보통 한 50분, 60분인데, 125분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가 좀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1시간 정도 경과하면 절반 정도 마킹 다 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남은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이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표도 수 있고, 그때 이제 종료 20분 전하고 10분 전 때는 감독관이 항상 알려주니까, 그때 알려줄 때 이제 OMR 마킹 쫙 넘기시면 그때 푼 문제가 한 70, 80%는 마킹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럼 남은 마킹 수만 어느 정도 대략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 가신 분들은 시험장 나오고 나면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는 이유가 보통 이제 그때 되면은 몇 개 풀었는지 내가 마킹한 것 중에서 확실하게 알고 마킹한 게 몇 개인지가 딱 세알려지거든요. 그때 딱 세알리고 났을 때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 점수가.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한 과목이 가랑 날 것 같다. 뭐 이러면 제일 고민하고 골치 아픈 거죠. 25문제 중에 10개가 확실히 맞아야 되는데 9개만 확실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맞춰야 되는데, 생각 들고. 근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9개 확실하게 아는데 15개 중에서 9개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럼 남은 14문항 남잖아요. 16문 남잖아요. 그죠? 한 문제로 쫙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과락 넘길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관리사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1과목 안전관리론 역학, 목표 점수를 높게 잡으실 수가 없어요. 이 과목은 기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이 소방 수리학하고 약제학 전기인데, 요건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20문항까지 맞출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이 복규. 복규는 20문항 정도가 사실 목표 점수긴 한데, 20문항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규는. 예상외로 글을 많이 꼬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4과목 위험물 상상 시설 기준. 요 과목만큼은 과락 넘기는 거, 10개 넘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구조 및 원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25문항 중에서 4-5문항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현장 계시는 분들 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안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20문항은 우리 그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 그 공부만 충분히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를 한 20개 정도 잡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일단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성 1차 필기 이론 과목은 소방관계 복규,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론, 화재역학, 소방수리학, 약재화학도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소방전기, 뭐 직류, 교류, 정전기, 자개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 요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이 관리사 2차 실기에서 보면은 2차 실기가 원래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설계및 시공하고 점검실무 행정. 근데 저희가 학원의 2차 수업 강의는 총 3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및 시공, 점검실무 행정, 화재안전 기준입니다. 근데 이 화재안전 기준 수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화기부터 해서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까지 NFSC 화재안전 기준집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조 및 원리 과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필기에서 구조 및 원리 과목은 과목이 2차 실기에서의 화재안전 기준 해설 과목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2차 고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 뭐 성상 공부하고 시설 기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순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필기 문제풀이는 각 파트별로 뒤에 이제 문제들이 쭉 들어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과목 순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과목 공부 순서를 이렇게 잡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제일 처음 시작은 복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소방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소방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이 들어간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술학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방안전관리론, 여기 빠졌는데 화재역학, 그죠? 요 과목이 아무래도 가장 기본입니다. 연소, 뭐 방화, 방폭, 요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소방 수리학, 뭐 단위 조작이라든지 유체 관련된 공식들, 그리고 약제에 관련된 것들, 뭐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공부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구조원리까지 가요. 마지막 과목은 사실은 소방에서는 조금 번외로 빠지는 위험물 파트다 보니까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으로 보통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순서도 OT 때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만 공부를 쭉 진행을 한번 하시면, 근데 이제 문제풀이는 다 하고 나서 문제풀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복습하시면서. 보통 아니면 요 과목하고 문제풀이하고 과목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제가 일단 학원 직강 수업 내용은 이론 쭉 하고 나서 문제풀이 쫙 하면서 복습을 쫙 하는 과정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론하고 문제 섞어서 이렇게 문제 준비를 하셔도 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차 필기 과목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 중에서 이 법규 과목은 2차 시험의 점검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소방 수리학하고 약제화학 소방 전기가 설계 시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건 제가 화재안전 기준 해설이라고 했으니까 점검실무에도 나오고 설계 시공에도 나오고, 설계 시공을 또 하기 위해서는 수리학이 필요하면서 또한 설치 기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공에도 중요하고요. 점검실무 행정에서도 화재안전 기준 문제가 20, 30점 배점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점검실무 행정 하시는 분들도 요 과목만큼은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과목 중에서 사실 2차에 조금 필요 없는 과목이 이제 소방 안전관리 화재역학, 그리고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 요 과목이 크게는 관여는 안 돼요. 크게는. 근데 사실 요 내용 중에서도 안전관리로 보면은 이제 건축 공부를 하거든요. 요때 저하고 기술 공부 하잖아요. 뭐 건축 내용이 또 점검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는 차지하지 않지만 조금씩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과목들은 필기에서 2차 실기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리학이나 약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지 각 설비별로 계산 문제 풀 때 마찰 손실 계산도 될 거고요. 그죠? 양정 계산도 될 거고 수리학 공부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차 필기는 일단 과목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에 보면은 이론하고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에 보면은 문제하고 답만 있어요. 저희 교재에 보면. 원래 해설을 넣게 되면 책이 막 2배 될 거거든요. 거의 두께가. 그래서 지금 문제하고 답만 있는데 해설집들은 저희 자료실 가면 각 해설집을 제가 따로 한글 파일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따로 첨부하셔도 되고, 어차피 제가 수업할 때 또 자료집은 나눠드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수업할 거고,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따로 출력하셔서 뭐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해설지를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필기는 아마 순서를 이렇게 잡고 목표를 이렇게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리사 시험은 2차예요. 2차. 근데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차를 절대로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되고 1차 공부했던 내용들이 2차 때 반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걸 2차 공부할 때 조금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1차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1차를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2차 공부가 수월해질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암기만 따로 요약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는 1차 때부터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 들어가셔야 되고, 문제도 그냥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되면 안 되고요. 이해 위주의 공부가 조금 되셔야 됩니다. 1차 필기는. 2차는 좀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빠지지 않고 공부해 보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 필기는 이렇게 OT 마무리 짓고 2차 시험 치시는 분들은 2차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또 참조하시면 뭐 충분한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